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보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늘 도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아주 강인한 분입니다. 다년간의 정치 경험을 살려 지역교육 발전에 힘쓰시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더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의정부 경기북부 또 신한대 가족 여러분, 신한대 총장 강성종입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52년 개교 기념을 맞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 슬로건이 메이드 인 제로입니다.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게 저희 모토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 시작을 50년 지나간 50년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50년 이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자는 그렇죠. 의미시군요. 제로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52년 아까 되셨다고 하셨네요. 52년 됐습니다. 와, 52년 됐어요. 그래서 이 작년부터 50주년 행사 때 저희들이 이제 슬로건이 메이드 인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잔도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경기 북부에 5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대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선대들의 이 꿈과 그 노력들 참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 값진 유산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작될 50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50년을 가야 되느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이 14대 1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짜? 학생 수가 우리가 국내 학생이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천 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학의 미래는 외국 학생들을 하나의 그 생존의 관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의 기반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국제 의존도가 7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쟁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국인들과 경쟁과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역할들, 먼저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국내 학생들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판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요즘에 인구 감소, 저출생, 또 초고령 사회 이런 이제 이슈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출생 때문에 인구 감소가 돼서 외국인들, 이민들이나 외국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많이 우리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거점을 대학교에서 그 외국인 인력 양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함께 역할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인데,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해요. 이 외국인의 퀄리티가 대한민국의 퀄리티가 될 거거든요. 외국인의 경쟁력이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건데, 그럼 그 퀄리티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바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의 역할입니다. 앞에서요. 그래서 정말 퀄리티 있고 질 좋고 경력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또 한국에서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고 또 이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과
그러면 한국에서 성공하고 교육받고 경력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지도자로서 본국에 돌아가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외교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소 뭐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24시간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시작을 보니까 이 333 기도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하루 일정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냅니다. 특히 저한테는 고난이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고 제 개인 기도고 또 신앙으로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여는 시간을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333이 어떤 의미입니까? 333. 그 333은 이제 우리 이 대학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333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이상, 그 3사람 이상, 그리고 3분 이상 서로 기도를 해주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증오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하고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대학의 미래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닝입니다. 마이닝. 마이닝은 캐내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뭐 발견한다, 캐낸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저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대학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 안에 있는 미래의 경쟁력, 잠재력 그걸 캐내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엄중하고 엄격하고 좀 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된다. 교육자로서 정말로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회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캐내는 가슴 속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캐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저희가 녹화 전에 총장님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사진 한 3컷 정도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사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 보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저거는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뭐 학교 교내 체육대회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저거는 이제 저희 대학교가 이제 10년 전에 통합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통합이 됐습니까? 10년 전에도 이제 신흥 전문대학하고 그리고 한북대학교하고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정말로 이제 이 종합대학의 역할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이제 무대로 나가자. 새로운 무대가 국제 무대로 가자. 근데 국제 무대가 저희는 생각으로는 정전의 7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6.25를 한국 전쟁을 끝나면서 수많은 것들이 다 파괴되고 가장 이 불편한 진실로는 가장 어려운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지만 수많은 지원을 받고 원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가 이 종합대학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도 봉사를 먼저로 시작하자.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었던 게 저기 몽골에 간 겁니다. 이게 몽골 사진? 몽골입니다. 몽골에 있는 몽골의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한 10여 년 이상 가다 보니까 거기서 데이 케어부터 해갖고 학교나 모든 것을 같이 함께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잊지 못하는 게 이게 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한쪽은 몽골 쪽이고 한쪽은 신한대학 쪽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도 축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몽골 분들이 힘이 굉장히 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 힘으로만 갖고 안 돼.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줄다리기는 우리가 신한대학과 이어갖고 주아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1대1이 됐거든요. 근데
네. 첫 번째 우리 학교가 10주년 됐을 때 10주년 몽골에 됐을 가서 때 첫 번째 해외 봉사가 그게 몽골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있고 그때 몽골에서 시작됐던 학생들이 네. 예. 저희 학교에 와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띄워주시겠어요? 기념사. 이거는 마스크 쓰고 계신 거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절의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게 바로 이제 50주년 그 행사입니다. 아까 2년 전이겠네요. 2년 그러니까. 전이죠. 네. 바로 이제 코로나 이제 마지막 끝에 있을 때 네. 우리가 잊지 말자. 이 학생들이 소중함을 캠퍼스에 주인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몰라. 그 소중한 걸 몰랐어요. 네. 애들이 뛰어다니고 네. 뭐 소리 질러대고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대학생이나 됐는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그게 그립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학생들이 교내에서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없으니까 뛰어다니는 소리도 그립고 네. 소리치는 소리도 그립고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신 거예요? 비대면과 대면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셨군요. 같이 수업을 같이 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난 50주년도 좋지만 이제는 또 다른 50주년을 우리 한번 준비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이 다시 한번 다짐을 생각합니다. 역시 뭔가가 없어져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DMG라고 뒤에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행사 사진인가요?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대학은 이제 DMG, 그러니까 목표를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는 첫 번째 사명은 DMG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가깝죠. 저희 대학 경우는 이 외국 총장들이나 내빈들이 말씀하시는데 뭐 방문하고 싶은 데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뭐 서울시청도 아니고 DMZ 한번 가보자. 왜? 세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곳이고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단의 상징, 냉전의 상징이 DMZ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국가 브랜드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비무장 지대가 아니라 이게 이 평화의 지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평화 지대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등식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그리고 바로 교육과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화 행사 차원에서 이거를 하신 거죠? 그렇죠. 문화에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DMZ가 비무장인데 여기서 D.MG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 D.MG는 다이나믹 MG 세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DMZ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 DMZ는 비무장인데 비무장지대인데 이 MG 세대는 아직까지 미완성된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무엇으로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MG, DMG, DMG. DMG. 알겠습니다. 사진 잘 봤고요. 좀 질문 이어가면 그동안의 이 커리어를 보시면 벌써 2번이나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중견 정치인 경력도 가지고 계세요. 정치 경험 활동 중에서 뭐 기억나신 거나 뭐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는 참 좋은 이 경험이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8대 같은 경우에서는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이 전문이지만 교육 상임위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제가 필요한 전문 지식 같은 거 그거는 서포트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상임위에 참여를 한다거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많은 분들한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못하고 그리고 지역의 소리나
또 학교의 소리들을 이제 제한받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라 그러면은 그러면 과학기술을 알아야 되고 정보통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2004년 때 정말 그때 정보통신 쪽으로 해갖고 진대재 장관 계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이 정보통신과 IT와 이거 과학기술 누구보다도 제가 그 4년 동안에 함께 접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대는 저는 이제 기회가 돼갖고 기획재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획재정부 됐을 때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어떤 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금융발 이 위기가 딱 생기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에 제가 이 볼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총장님 요즘 저출생 인구 감소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타격이라고 할까요? 또 지역 대학이 많이 되고 아까 뭐 생존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뭐 모든 지역 대학들이 다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신한대학만의 노력, 그 어떻게 극복하려는 하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결국 경쟁력입니다. 네. 대학의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 같은 경우에서 우리 대학교가 이제 강소대학이라고 합니다. 아, 강소대학. 근데 소자가 저는 이제 작을 소자가 아니라 아닙니까? 젊을 소자를 씁니다. 아, 젊을 소자입니까? 네. 그 젊고 강한 대학. 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오히려 선도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선도하는 대학. 그게 저희 대학의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넘버 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베스트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최고가 아니라 유일입니다. only one. not best one, but only one. only one.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경쟁력은 우리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경쟁력입니다. 한국에 어떤 대학도 없는 또 외국에 어떤 대학이 또 없는 그런 학과, 그런 커리큘럼, 그런 전공, 그런 대학. 그게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이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하나를 아예 국제대학으로 해갖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캠퍼스 하나를 전체를 다 국제대학으로 하는 대학은 저희 대학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과 자율, 학생들의 자율을 통해서 젊고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대학의 타겟책으로 지금 삼아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요. 근데 보니까 2023년도에 세계 최초로 신한대학교에 태권도 단과대학의 설립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태권도를 이렇게 교육에 집중 투자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태권도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 메카나 성지나 뭐 이 종주국 이게 태권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태권도를 너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오히려 외국 나가면은 태권도에 대한 어떤 주식이 그만큼 존경받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 영향력과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다. 태권도 이 성지는 뭐 금메달을 많이 땄다고 이 태권도 성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다고 성적순으로 이 종주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이 종주국 성지는 태권도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브라질의 까라나주에 50주년 협회 창립 때문에 학생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거기서 50주년 행사
브라질의 이 까라라주에서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있는데 거기서 애국가를 사절을 부르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절까지 부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군 부대에서도 사절까지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대학 보고 나서 야, 태권도의 그 힘,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힘이고 네. 애국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가 그 전 세계 동호인들이 2억 인구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의 4배가 많은 게 이 태권도입니다. 근데 211개, 공식적으로 211국의 태권도 협회가 나가 있습니다. 앞에 대놓고. 네, 그러면 네. 조직이나 문화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간 외교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앞으로 50년의 구상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말씀이요. 저는 우리 신한대학교가 의미 있는 5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가 선배들의 그 피와 노고 네.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앞으로 50년 어떻게 가느냐. 네. 보면은 그 해프타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장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반전이 우리가 전반전을 보냈으니까 네. 이제 해프타임 이 작전 타임입니다. 네. 작전 타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제일 이 가슴 갖고 있는 게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tronger together. 함께 할 때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대 구성원들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전 타임, 이 해프 타임 시간에 어떤 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성공한 역전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50년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대학교를 베스트 원이 아닌 온리 원으로 키우고 싶다는 강성종 총장님. 졸업생들이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신한대학교를 선택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느끼도록 해주시고 싶다는 총장님의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강 총장님의 이 목표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지방자치TV에 다시 한번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한 가족 여러분 또 정부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조그만 이 미력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가 살아난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에 좋은 빌딩, 좋은 공장, 좋은 산업단지 만드는 것보다도 랜드마크로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도시가 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한대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경제도 어렵고 이 국내외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한대학교가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함께 힘내서 이 어려운 시간 같이 만들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